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와 스트레칭 어디까지 해봤니에 이어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보건소 4층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톡생톡 저희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저희 작년에 저희 체력인증센터 저희 무명 국민체력배 금천건강체력인증센터에서 저희 열심히 체력 인증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멋있다고 저희가 막 소개를 해드렸던 그 선생님이세요. 황태식 선생님 모셨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달에 스트레칭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해서 그것을 실질적인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평소에 집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스트레칭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없으시고 여성분들은 유연성이 그래도 꽤 있으신 편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골반에 대한 틀어짐, 근육에 대한 불균형이 그 원인 자체가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일반적 그런 작은 물건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었던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이거 들 수 있을까? 너무 아픈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또 지난번에도 잘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나서 이게 유착이 돼요. 유착이 되면은 내가 순수하게 여기 양쪽에 있는 근육을 쓰고 싶지만 이게 이미 다 유착돼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보조 근육들로 쓰게 되고 어떤 신경적인 부분이 막힘으로써 또 다른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유연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 유연한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스트레칭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나요? TV를 볼 때? 아니요. 그렇지만 유연해요. 그럴까요? 그러면 딱 서서 손가락을 내렸을 때 본인의 손바닥이 딱 손에 닿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됐는데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한번 내린 다음에 버텨보세요. 손바닥이 닿까요? 손바닥 안 닿죠. 그렇죠. 자, 지금 땡기는 부분 여기 뒤쪽이에요. 여기요. 이 뒤를 우리는 우리 인체에서 햄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만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더우세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움직임을 할 때 이 햄스트링에 대한 인대가 근육과 건이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뻣뻣해지면 봐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나무 토막처럼 뻣뻣해지면은 어떤 상체적인 움직임이나 앉았을 때 일어날 때 혹은 누워서 일어날 때도 다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유연성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일반적인 분들이 거의 다 살 뺀다고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걷기 많이 하시고 또 헬스 같은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근력과 심폐지구력은 그렇게 많이 연습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변화가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맨날 걷는데 살이 안 빠지고 난 죽으라고 맨날 덤벨 들고 안형을 드는데도 근육이 안 생겨. 그 이유가 진짜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상처받고 염증 생긴 근육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근력 운동만 하고 걷기만 계속 하다 보면은 주변 보조 근육만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본인의 타이어를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스페어 타이어를 임시로 껴놓은 걸 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얘가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주동근이라고 하는데 저번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 주동근과 협력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별히 이제 헌택 선생님만 모신 게 아니고 저희
다른 게스트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쁘신 분들. 저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 분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 아실 만한 금천의 미인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 누우세요. 네. 네, 지금 잠자고, 누우시면서 제 목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통상적으로, 약간 젊으신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옆으로 돌려서, 아이고야,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 시작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누웠을 때 딱 잠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자, 우선 키를, 물론 안 크겠지만, 이제 키가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팔을 위로 해주시고, 자, 발 모양은 포인이 있고 플렉션이 있어요. 플렉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플렉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등이 정강이 뼈 쪽으로 당겨지는 부분을 플렉션이라고 하고요. 포인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발등이 바닥 쪽으로 가는 게 포인이에요. 그래서 플렉션을 해준 상태에서 위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기지개를 피는 거죠. 시원하죠? 그쵸? 기지개를 피면서 10초 정도 버텨줍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자, 바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본인의 두 무릎을 아주 무리하지 않게 살짝 잡아주세요. 이렇게. 두 손으로. 두 무릎을 잡아볼까요? 두 무릎을. 네. 만약에 무릎이 아프시면은, 자, 이렇게 살살 한번 쭉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을 뻗어주시고요. 두 손은 오른쪽 허벅지 뒤쪽으로 가볍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무리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 지금은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 돼서 근육이 조금 풀어진 상태인데, 아침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이 매우 시원하게 되고요. 특히 이 햄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서 어떤 상쾌함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초 정도를 10초에서 15초 정도 해주시고, 자, 발을 내리시고 반대발 허벅지 뒤쪽을 잡아서 쭉 당겨볼게요. 컴퓨터 맨 앞에 미는 거. 이름 위치를 잊지 못해. 자, 바로, 자, 두 발을 내리시고, 이번엔 오른발을 접어서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이런 걸 한 번씩 해봤잖아, 그쵸? 자, 이때 시선은, 네? 바닥에 이렇게. 바닥을 다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말자예요. 지금 이런 동작에 대한 스트레칭 자체가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오른쪽 어깨는 살짝 떠도 됩니다. 막 오른쪽 어깨 누르면서 굳이 막 무리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면은 담 걸려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자, 시선은 오른쪽으로 살짝 주시고, 자, 10초만. 자, 10, 9, 8, 7, 6, 5. 내가 허리 힘을 쓸 수 있는 신경계 경로 자체가 아예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 근육을 쓰게 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아픈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가볍게 허리만 딱 펴주시고, 후 내뱉어 주시고, 이렇게 그대로 호흡이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은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복식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식 호흡을 젊은 친구들은 코어 머슬이라고 해서 코어 쪽을 강화시킨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복식 호흡을 되게 엄청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오른손은 가슴, 왼손은 배에다 올린 상태에서 왼손 가슴은, 그러니까 오른손 가슴은 숨을 들어 마실 때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올라오지 않고 왼손만 배가 볼록 나오게 숨을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가슴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손을 올리지 않잖아. 숨 들어 마시세요라고 하는 순간 막 다리 이러죠. 그래서 손을 올려서 오른손은 숨을 들여 마시지 않고 왼손만 배가 볼록 나오게 배를 숨을 들여 마셔볼게요. 자, 들여 마셔볼게요.
자, 들어 마신 다음에, 최대로 들어 마신 다음에, 자, 내뱉는데, 후가 아니라 아주 가늘고 긴 실가닥처럼, 얇게, 예. 하면서 배에 있는 바람을 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흉곽 스트레칭 되기도 하고, 복근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칭. 마찬가지로, 코어 단련도 하고요. 이걸 5번 정도 해주고. 근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숨을 들어마시고, 최대한 빼세요. 다시 한번 들어마시고, 딱 여기까지 하시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날 때, 전날에 냉장고에서 차가운 그 생수 있잖아요. 생수를요, 침대 옆에다가 딱 받아두세요. 받아두시고, 아침에 되면 그 물이 차가울까요? 미지근하죠. 근데 그 온도가 한 5도에서 6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물이 우리 위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그 물을 딱 한 잔 드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죠. 이게 어느 보약보다도 훨씬 더 좋고요. 이거는 지금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왜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약간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복에 그럼요. 생수를 드시는 거예요. 생수 마시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뇨작용도 되고 확실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물이라고 해서 물은 뭐 더 좋다고 하시는 막 어떤 차 종류 말고요. 보리차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뇨작용이 쉬운 생수를 드시는 게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네. 공복에 한 컵의 물. 물 상당히 좋죠. 스트레칭하고 또 한 컵의 물을 마셨을 때가 엄청나게 또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바꿔먹고 마시면은 소화도 안 돼. 막 확 들어오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나서 딱 한 잔 딱 드셨을 때 그 맛 때문이라도 아침에 한번 5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시죠? 자, 이제 일어나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이제 스트레칭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준비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정리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스트레칭이 다 그걸로 들어가다는 거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준비운동을 한다고 해서 막상 본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막 손도 풀고, 막 가슴도 풀고 했어.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지난 화에 잘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이 요즘에는 많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되게 웃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그래요.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약간 격렬한 운동을 하는 뭐 줌바가 됐던 에어로빅이 됐던 이런 어떤 댄스 같은 운동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워밍업이라고 해서 그 본인들의 본 동작을 가볍게 시작을 하다가 템포를 올리면서 2-30분 정도 지나서 되게 뜨거워지죠. 마찬가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 똑같잖아요. 소음파 한번 돌리고 앉았다 일어나고 무릎 돌리고 하고. 근데 이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약간 열을 내기는 좋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많은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이거는 정적 스트레칭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스트레칭의 종류가 뭐 동적도 있고 자가근막이완도 있고 탄력 스트레칭도 있는데 예를 들어 탄력 스트레칭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기가 힘들 거예요. 막 이런 거요. 점프하고 동쪽으로 하고 올렸다가 버티고 이런 것들은 약간 젊은 친구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동작이고 정적 스트레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따라해볼게요. 근육의 불균형. 마찬가지로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한번 무릎을 한번 구부러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깨 늘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스트레칭의 기본은요. 내가 힘을 줄 때 호흡을 내쉬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호흡을 내쉬지 않고 호흡을 멈추시면 혈압 올라가요. 네. 자,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한번 세워볼까요?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이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지그시 한번 내려오세요. 후.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 그럼
맞습니다. 자, 엉덩이를 붙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엉덩이를 띄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엉덩이를 붙이고 했을 때 어깨의 가동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동범위 ROM이라고 하는데, 엉덩이를 붙였을 때가 조금 더 작게 나오고요. 엉덩이를 뜨게 되면은 더 시원하게 더 길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세워지고 그러면 그냥 손바닥으로 해. 손바닥으로 해. 마찬가지로 그게 손가락에 근시경이 죽어서 그래요. 손가락 쓰기 좀 하셔야겠는데. 이게 안 세워지는 거지. 네. 상체 체중을 손가락이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네, 제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알았으면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 선생님 봐, 손가락 되게 좋은가 봐. 힘드시면 차라리 손바닥을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게 자, 요가 자세 하나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가에서도 이 자세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가 지도자 선생님들, 요가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근육들이 엄청나게 이쁘게 나오신 분들은 없고 다 선이 이쁘죠. 네. 근데 그런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근육량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우아 아니에요? 유연성이 되게 좋은데 네. 근력이 없어. 신기하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할 때 정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와요. 몸이 너무나도 유연해버리면 힘을 주고 멈춰야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 하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진다는 생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볼게요. 마찬가지로 10초 정도로 한번 해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한번 모아서 이번엔 손을 안쪽으로 모은다는 생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전완근 쪽이 팔꿈치 밑에 전완근 쪽이 엄청나게 시원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라고 해요. 이게 또 요가 동작에 많이 나오죠. 자, 1번 자세를 이렇게 1번으로 잡아주시고 팔은 어깨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무릎의 위치는 본인의 어깨 넓이나 골반의 위치. 자, 이 상태에서 일자로 앞을 봤을 때는 허리를 조금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제가 한번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흉추 정확하게 2번인데 이게 좀 어렵잖아. 날개뼈 사이의 뼈를 가장 높게 올린다는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쭉 고양이가 화났을 때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자, 이 어머니 지금 1번 첫 번째로 가보세요. 자, 첫 번째로 앞으로 딱 보시고 여기 부분이 올라가는 거야.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올려보세요. 안 올라가네. 고개를 숙이면서 여기 여기 더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부분이 쫙 늘어나요. 다시 또 바로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자, 앞을 한번 가보시고 자, 여기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 둘, 셋 한번 올려보세요. 더 올려 더 이렇게 여기 그렇지 쫙 늘어나는 느낌. 바로 이게 그냥 할 때랑 확실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할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느낌. 다시 한번 여기 부분이에요. 네, 여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조금 올려. 쭉 더 바로 자, 이렇게 한 5번 정도만 해주셔도 그냥 등이 쫙 펴져. 어쨌든 농담이 아니라 키도 한 0.3cm 정도 커져요. 네. 순간적이지만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체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하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발을 이렇게 한번 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햄스트링이에요.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을 접어서 포인하지 말고 플렉스를 하시고요. 발끝을 한번 그냥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잡기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계실 거예요. 그걸 못 잡으면 그냥 여기를 잡아도 돼요. 계시면 이렇게 적절히 발끝을 잡고 그냥 버텨주세요. 자, 10, 9, 이거는 8, 다리 길이에 따라 네.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요. 다리 좀 길어.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저는 하체가 짧아서 물론 이제 짧으신 분들이나 또 팔이 기신 분들은 또 뭐 장점이 있죠. 근데 하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종아리 쪽이랑 허벅지 쪽이 좀 당기셔야 돼요. 좀 당기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거기다가 스트레칭 하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반동을 주는 게 준다는 거죠. 좋은 건가요? 아니죠. 자, 이런 어떤 반동을 주는 스트레칭을 우리가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장점은 확실하게 어떤 그 순간적인 모션은 나오지만, 단점은 어느 순간에 근육이 파열될 수 있어요. 아, 동적인 것. 네, 무리하게 했을 때. 땀이 났을 때는 유연성도 팍 잘 돼요. 근데 하지만 이게 이미 늘어났거든. 인대가 늘어나고 거리 늘어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염증이 생겨버리면 이게 유착이 되고 신경이 변화되면서 골반도 틀어지고 어깨도 틀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이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또 들었는데 호흡법이요? 네, 네. 이게 아까 뭐 고양이 자세든 이렇게 하면 네. 저희가 땡기는 그 순간에 네. 이 숨을 참아야 되나 내쉬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네.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우선은 그 동작을 내려갈 때 내가 모든 근육이 당겼을 때 그때 호흡을 내쉬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내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힘을 딱 줬을 때 후예요. 우리 복근 운동 할 때도 내려갔다가 복근이 딱 조여졌을 때 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덤벨도 들었다가 후예요. 유연성은 후가 아니라 우리 아까 복식호흡 괜히 한 거 아니에요. 내쉰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근육이 뻐근하고 아팠을 때 호흡을 내쉬어주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네. 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너무나도 쉬운 거죠. 햄스트 반대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발도. 그냥 발끝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발끝만. 사실은 제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이것저것 어려운 것도 많이 시켜봤는데 같이 하는 순간은 참 좋아요. 근데 다음날 못하죠. 못 네, 일어나요. 기억 못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부터 어려운 거 가르쳐줄 생각도 없고 단순하게 어깨 스트레칭하고 왜냐면 그 손 전환근에 아까 이거 왜 했냐면 집안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악력이 많이 또 사라지거든.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꼭 필요하신 거고 가장 중요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본 지금 거예요. 이 모든 동작들이 지금 네. 정적 스트레칭에 정적 스트레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제가 축구 선수예요. 예를 들어. 그럼 축구 선수들은 정적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요. 동적 스트레칭으로 해서 피치라고 해서 막 제자리 걷기 잠깐 뛰다가 이런 스트레칭을 해요. 그 다음에 무릎을 꽉꽉 올리고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냐면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달려가는 동작들도 있고 그렇죠. 발을 높게 올려서 사야 샷을 하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비 동작으로 동적 스트레칭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부분들이나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과도하게 많이 안 하시니까 정적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시고 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릴게 이거예요. 이 자가근막이요. 요거를 제가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거 네. 많이 활용하시죠. 하시더라고요. 네. 자, 우선은 이거부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자가근막 이완법이라고 해서 본인의 근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막이라는 게 뭐냐? 우리 갈비찜 같은 거 먹다 보면 그 질긴 부분 있죠. 네. 질긴 부분이 근육을 곁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에요. 근막. 예, 근막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도가 높을수록 근막이 꼬여요. 휴지처럼 막 이렇게 꼬여요. 그거를 이 폼롤러를 통해서 펴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옆에 사람들 이렇게 주물러 줄 때, 야, 너 너무 많이 뭉쳤다. 라고 하는 게 근육이 뭉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근막이 꼬여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보니까 뭐 테니스공을 밟아서 불리고. 네, 발로 이렇게. 그런 게 근막이에요. 아. 근막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본인의 힘으로 공을 눌러서 뭉쳐있는 막을 풀어주는 게 근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테니스공도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이 폼롤러는 전신을 풀어줄 수 있어요. 해서 모든 스포츠 선수들과 모든 운동을 할 때 자가 근막 이완법은 무조건 다 장점입니다. 자가 근막 이완. 이게 자가. 어려워요. 네, 쉽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자가, 본인이 근막, 본인의 근막을 이완, 펴준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완. 네, 뭐 왜 그렇게 붙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선생적으로 필라테스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걸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이제 자가 근막 이완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근막 이완법은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스피드 운동이나 민첩성 운동을 하기 전에도 좋고, 평상시에 계신 주부님들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근막 이완법은 장점밖에 없어요. 단점이라고는 없습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하기 전에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동적 스트레칭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스포츠 활동을 하기 전에는 괜찮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 하지만 자가근막 이완법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폼 롤러가 네네네. 폭신폭신한 게 있고 딱딱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마케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인가요? 네, 왜냐면 사실은 이 폼롤러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베이직한 건 이 90cm 이 정도에 대한 소프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계속 하다 보니까 변형도 되고 이게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와 진짜 매운지 정말 매운 집을 원조 해서 막 얼큰한 걸 많이 찾으시는 분들 있죠. 좀 더 자극적인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폼롤러가 되게 하드하고 딱딱한 것도 있는 반면 요즘에는 여기에 막 뿔이 막 달려 있어. 오돌도돌. 오돌오돌. 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시험을 더 하겠죠. 우리 지압 마사지기도 되게 얇은 게 있고 두꺼운 돌이 있잖아요. 자극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를 다 똑같은 거다. 하지만 마케팅의 일환이다. 라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고 싶고, 단지 좀 지켜야 될 건 한 이 90cm 원통 정도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네. 자, 맨 처음에 시작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우리 자, 이게 햄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이 발목, 이 끝나는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구두 신으시는 분들, 운동부터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왼발을 내리고요. 오른발을 이렇게 올려서, 오른발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으로 잘 안 넘어가. 그냥 재밌게 돌려서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지금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발도 올려서 한번 돌려보세요. 혹시 이 방송을 금천구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죠? 유튜브로 올라가는 거라 서울시 전체가 다 볼 그래요?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면서 이제 마땅히 좀 홍보를 하자면, 저희 체력인센터, 운동교실, 무료니까. 네, 그쵸? 국가에서 하면 무료니까. 물론 이제 그 운동교실을 들어오기가 좀 쉽진 않지만, 운동교실 하다 보면 저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발을 이렇게 한번 개골처럼 모아서, 이번 종아리를 이렇게 한번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모았다가, 종아리 폈다가, 손은 좀 불안해 보여. 좀 뒤로 잡어. 넘어질 것 같아. 불안해 보여.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다시 한번 이렇게 모았다가, 폈다가, 모았다가, 폈다가. 네, 종아리가 좀 대근 상태에서 이렇게 또 같이 비벼보세요. 시원하죠? 네. 천천하게. 자, 마찬가지로 아까 빨리 할 필요. 이렇게 하지 마. 빨리 하지 마. 천천히. 지그시 했을 때가 더 강도가 셉니다. 빨리 한번 해보시고, 지그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매우 어렵지 않죠? 매우 쉽죠? 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앉아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뒤로 가볍게 잡으시고, 왼발을 다리 꼬듯이 올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왼발을 올렸죠? 왼발이 땅바닥에 닿게끔 오른쪽으로 숙이세요. 그렇죠. 자, 무게 중심을 잘 잡는데, 지금 너무 몸이 뒤로 가죠. 이게 아직 얘가 처음이라서 그래. 이 상태에서 왼손을 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왼손을 살짝 떼어봐. 힘들지? 자, 이러면 지금 오른쪽 엉덩이가 정확하게 닿아요. 그쵸? 우리 주사 맞는 부분. 거기 부분을 살살 이렇게 한번 롤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롤링 한다는 건 이렇게 시원해. 눌러는 거예요. 그쵸? 엉덩이 쪽을. 어깨 아프죠? 아직 여기 석기가 있어. 석기 있으셔갖고. 자,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숙이세요. 네. 팔꿈치를 대시고. 이렇게 내리려면 무서워, 지금 자세가 안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허벅지를 엄청 시원하다. 할 거예요. 걷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허벅지가 이런 말이 있어요. 대퇴사두근이라는 소리를 한 번씩은 TV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근육이 4개라는 거예요. 대퇴직근 있고 개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저처럼 똑같이 앉아보세요. 자, 이 앞에 있는 근육들 중에서 걷기를 많이 하시면은 외측강근이라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만 엄청나게 발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힘이 들어가는데 안쪽 근육은 밸런스가 안 맞아. 그거 자체가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게 하고 발목도 아프게 해요. 그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에 대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허벅지를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근막 이완법인데요. 이 자세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막상 하면 시원해요. 자, 시작점은 폼롤러를 무릎 쪽에다, 무릎 위에다가 살짝 드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자, 이 상태에서 허리는 뻗지지 않고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등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세요. 우리가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자, 그 상태에서 서로 뒤꿈치를 서로 무릎 위로 좀, 무릎 위로. 뒤꿈치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시고, 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어우, 시원. 그렇죠. 내려갔다가, 와. 이거는 이거는 시원하죠. 네. 신세계야! 시원하죠. 이게, 자, 어떤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막이 조금 꼬여있는 거는 지금 현재 풀어주고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근데 어깨가 아파요. 자, 그거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좀 빼시면 돼요. 살 좀 빼시면은 어깨 들어갑니다. 뭐든 다. 네. 살 좀 빼시면. 자, 이렇게 좀 근막에 연습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허벅지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허벅지 바깥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바깥쪽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세요. 아파서. 자,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이쪽에 대한 근막이 많이 쌓여있다는 거고,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보행 자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지션은, 이렇게 옆으로 왼발을 뻗으시고요. 오른발을 앞으로 합니다. 자, 손은, 그러면 엉덩이 자세로, 엉덩이로 누워서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하시고, 자, 발은 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놀링을 한번 해줍니다. 옆을. 선생님, 아니,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어디까지요? 우선은 본인의 골반부터 네. 무릎 바깥까지. 이게 완벽한 동작은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오, 롤링인데요? 완전하게 롤링이 안 돼. 됐을 때 사실은 어떤 본인의 그 어떤 자극이 전혀 없고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진짜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많이 나 해서 허벅지까지 못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발로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한 발로 지지를 하시고 발이 편해. 이렇게 한번 놀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자세가 맞는 건가? 자,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부터. 오! 좋아요. 자, 대신 엉덩이 좀 들어가서, 자, 한번 시작. 롤링. 줄이 튼 느낌으로. 자, 그래서 줄이 튼 느낌으로. 자, 두 발로 들어. 아파. 괜찮아요? 할만해요? 네. 자, 시원하죠? 네. 근데, 여기 선생님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더 안 내려가요? 팔에 대한 위치가 지금 너무 낮아요. 아, 그래요? 자, 반대발도 한번 해볼까, 반대발도? 근데 땀나. 근데 스트레칭만 해도 이렇게 땀이 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운동을 안 했다는 소리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그래요.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게 되고 그 순간 활성화되지 않았던 신경계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는 시간이죠. 3살 같은데요? 중심 잡어. 네. 맞아요. 그래도 처음 하시는 거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저는 집에 이게 있어요? 가끔 해요. 그래요? 아니, 그냥 어쩐지 걷다가. 약간 좀 전문가 네. 인사 좀 났어요. 보통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른쪽은 좀 편하다, 자세가. 자, 바로 못하는데. 자, 해주시면 어때요? 좀 시원하죠? 아우, 예, 시원해.
시원하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세요. 앉아서. 앉아서 안 해요, 앉아서. 네. 자, 이렇게 다리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가슴을 또 열어주는 동작인데요. 이거를 날개뼈 밑에다가 놔주시고요. 윗몸 이렇게 하듯이 손을 머리를 손 뒤로 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열 필요는 없고 내가 닿는 부분까지. 그 대신 엉덩이는 땅에 닿고 있으면 좋습니다. 후. 더 잘하시네. 봐봐. 지금 이분 같은 건 거기다 내려갔지만 이분은 거기다 안 내려갔어요. 네. 안 내려간 거를 굳이 막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폼 올라가서. 아니, 몸을 좀 더 위로 올라와. 몸을 좀 더 위로 올라와서. 몸을 좀 더 위로 올라오면 돼요. 엉덩이 떠지는데요? 네.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살짝 앉아보세요. 앉으면 자, 이 가슴. 상태에서 머리만 지금. 그렇지. 이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슴이 좀 열리는 느낌이 되겠죠. 그쵸? 생각보다 또 잘 되는 동작은 너무 잘 돼. 뭐지? 잘 되는 저도 잘 되나요? 네. 어머니 느낌이 나요. 사실 이게 완전 지금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완전하게 잘 되는 자세죠. 좀 가슴이 약간 열리는 기분. 아시죠? 그쵸? 근데 이 동작은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털어보려고 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가슴까지 열어준 다음에 그대로 얘를 벽에 베듯이 그대로 벨고 누우세요. 누운 상태에서 지그시 돌려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돌려봤을 때 조금 어깨는 뜨면 안 돼요. 어깨는 뜨면 안 돼요. 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있나요?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조금 더 덜 돌아가는 부분. 쪽을 덜 돌아가는 쪽으로 정지를 딱 하는 거예요. 정지를 해서 똑같이 20초 정도, 15초에서 20초. 카운팅을 해주시고, 바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자, 본인의 손을 잡고 목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시고 왼손으로 옆으로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주십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을 정도로 당기시면 돼요. 어깨가 으쓱하지 않은 정도까지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당기셨죠? 그대로 본인의 턱이 오른쪽 쇄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주세요. 그러시면은 옆으로 했을 때랑 또 다른 시원함이 있어요. 본인의 턱이 본인의 턱이 오른쪽 쇄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으로. 본인의 턱이 오른쪽 쇄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 느낌. 이렇게 밀어주세요.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엄청나게 시원하죠. 쭉. 본인의 턱이 쇄골에 닿는 느낌.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이 느낌. 네, 맞아요. 여기 부분이 들어가게. 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우선 옆에부터 하시고 나서 지금 본인의 턱이 왼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그리고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시원함이 있다니까요. 여기가 SC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정통로예요. 신정통로. 뒤쪽이 쫙 펴지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해주셔도 스트레칭을 일상생활을 했을 때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좀 길게 하지도 않았고요. 한 2, 30분 정도 했는데요. 물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시간이 됐는데 땀 조금 나고 개운도 하고 솔직히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아니 방송에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본적인 아까 그 동작과 물 한 잔 드시고 평상시 활동을 하실 때 TV 보시면서 이런 스트레칭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주민센터의 헬스장에 보면 네네네. 이게 다 있어요. 네네. 매트 깔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좀 전에 요가 자세 네네네. 하고 이것만 해줘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을 하셨던 분과 안 하셨던 분들의 가장 물론 그 요가 선생님들이 근육량은 좀 없어도 신체 자세나 정렬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신체가 올바르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북목 스트레칭은 사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목을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본인의 턱을 쇄골에 붙이는 스트레칭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를 해야 될 게 단지 거북목은 스트레칭만 하시면 안 되고 강화를 해야 돼요. 목 쪽에 대한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약해지다 보면 본인이 몸이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동작 본인의 손바닥을 이마에 딱 대시고요. 네. 밀어! 뒤로. 계속 밀어보세요. 진짜로. 손을 밀고 머리는 앞으로. 시작. 몸을 앞으로 가지고 손을 밀어. 그러면은 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목 안쪽에 깊은 근육이 좀 당기죠. 30초씩만 해주시면은 목에 힘이 붙어요. 매일. 매일이요. 앞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지난주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PLF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어떤 그 보조자를 통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일환인데요. 말씀 되게 잘하셨네요. 자, 목을, 본인 자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줘보세요. 시작. 줘보세요. 더. 오케이. 자, 버텨보는다. 10초.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9, 8, 7, 6. 더 밀어. 5, 4, 3, 2, 1. 반대쪽. 자, 반대쪽으로 해보세요. 준비. 시작. 밀어. 10, 9, 8, 7, 6, 5, 4, 3, 2, 1. 자, 올바른 자세에서 이 주변에 대한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고 강화를 시키는 이런 어떤 PNF 스트레칭도 되게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렇게 움츠리며 걷는 거를 통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하기 라운드 숄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가 동그랗게 말린다라고 그래요. 오케이. 네,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문제는 앞쪽은 사실은 좀 발달이 됐는데 등 쪽에 근육량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등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지구의 중력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인 거고 학생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할 때 자세 보세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등에 대한 어떤 근력 강화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등에 대한 스트레칭보다는 등에 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매달리기를 하거나 매달리기 같은 거 해주는 게 좋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폼롤러에 누워서 왜냐면 남학생들한테는 약간 많은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폼롤러에 등을 누워서 등을 펴주는 거죠. 폈다가 모았다가 자 폈다가 모았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누워서 폈다가 모았다가 폈다가 물론 이 폼롤러가 스트레칭도 되지만 근력 운동도 개선이 됩니다. 폈다가 모았다. 이게 자극이 없으면은 1kg짜리 핑크 덤벨 같은 거 들고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방법도 안 짜지네. 네네 저는 네. 맞아요. 했다가 모았다가 이게 만약에 자극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덤벨 같은 거 딱 잡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요새 여학생들 이렇게 안짱다리로 걷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골반에 대한 틀어짐은 그러니까 안짱다리가 있고 외반스, 내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릎의 위치에 따라서 오다리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안짱다리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허벅지랑 골반에 대한 정렬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칭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력 운동으로도 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중학교에서도 한번 이 스트레칭을 똑같이 적응을 해본 적이 있고요. 우리 금천구에는 복지관이 있어요. 금천 노인정원 복지관. 네. 거기서도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70대, 80대 가까이 되신 분들도 스트레칭 해봤는데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라는 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근육을 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어떤 동작을 해주시면 누구나 이런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트레칭을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지금 한
30분 이상 했거든요. 네네네. 잠자고 일어나서부터 했을 때 음. 하루에 몇 분 정도 투자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제가 막 30분 이상 하라 그러면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자, 근데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떤 운동에 대한 시간과 빈도라고 표현을 해요. 운동처럼 할 때. 일주일에 걷기를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주 3회를 하시고, 모텔 스트레칭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실천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또 스트레칭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20분 이상을 해요. 1시간 더 하고 막 이래요.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트레칭을 우선은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당장 이번 주부터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해요. 맨날 해보세요. 맨날. 매일같이. 매일. 우선 일주일에 한번 해봤어. 그러면 그 시간대가 어느 때가 좋을까요? 자, 우선은 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은 그런 침대 위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고, 저녁 때 본인이 어떤 좀 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매일 한번 해봤을 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 그때부터는 뭐 10분, 15분 되고 또 15분, 20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나 약간 습한 날에는 관절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를 했을 때 인대에 좀 다칠 수가 있어요. 하시는 것도 제일 좋은 거는 약간 좀 걷기 같은 운동을 좀 하거나 땀이 조금 났을 때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확실하게 근육이 대표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칭은 우리가 저 연령대를 먹어감에 따라서 담도 걸리게 되고 근육도 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써야 될 근육을 쓰지 않고 주변 근육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을 들 때도 나는 단순하게 여기 있는 근육만 쓰고 싶은데 얘가 뻣뻣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쓰게 되니까 금방 지치고 피로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피로도도 개선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자세가 바라집니다. 자세가 바라지게 되면 생각도 당연히 맑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다 모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저도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남자분들한테 많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약간 사회적인 촉진 현상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동작을 할 때도 나는 분명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막 크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시욕. 근데 그게 사회적인 촉진 현상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잘 질문하셨는데 스트레칭 하실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죠. 끝까지 발가락을 못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무릎까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들은 다 발가락을 잡는데 나는 못 잡나?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단체로 많이 하거나 특히 약간 연령대가 계신 남성분들이 다음에 한 번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안 다치고. 네. 어떠세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대강 했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선생님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등에서 무슨 난리가 나올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가벼움. 가벼움. 네, 느꼈습니다. 저는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다는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국민 체력 100이라고 체력 인증센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금천 서부 지역은 저희 금천구만 있고 서울에는 한 6개 정도 지역이 있는데 본인들의 체력이 궁금하시면 오셔갖고 무료로 근력, 심폐지구력, 오늘 했던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을 측정을 받고 본인한테 맞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는 곳이에요. 네, 무료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이 매번 많기 때문에 꼭 사전에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 한번 오시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스트레칭적인 부분은 조금 더 무료로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월수에 3시 반 수업도 있고요. 오전 10시 수업도 있는데요. 물론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체력백 금천체력인증센터 황태식 운동처방사님의 지도하에 함께 스트레칭 해보았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좋은 경험이 되셨겠지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한 방법을 참고로 자신에게 꼭 맞는 스트레칭 방법을 찾아서 틈틈이 해보시길 권하면서
저희 방송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나리, 피오나, 쓰리언, 특별 게스트 황태식, 참여 김호경, 김지순, 기술 및 촬영의 쓰리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 건강 생태계가 함께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해요.